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월구 미국 주식 다이어리 미주다의 김인호입니다. 오늘도 한 주가 시작되었어요. 주말이 가서 아쉽지만 이번 주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결정 소식을 기다리다 보면 한 주가 휙휙 지나갈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그래서 한마디로 연준이 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증시도 조금은 잠잠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주요 경제 지표 일정을 우리 시간에 맞춰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우선 6월 13일 월요일은 상당히 조용합니다. 별다른 일정은 없고요. 호주 증시가 휴장인데 호주 증시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은 뭐 크게 중요한 일정은 아니겠죠. 그래서 14일 화요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이날 핵심은 또 물가랑 관련된 것인데요. 요즘은 뭐 매일 물가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녁 8시에 석유 수출국 기구, 우리 오펙이라고 많이 부르죠. 오펙이 월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원유 선물 또는 원유 관련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펙 월간 보고서 상당히 좀 신경 써서 보고 계시죠? 오펙 보고서는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매달 원유 생산량을 결정하는 근거로 활용됩니다. 오펙 플러스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펙 회원국과 러시아, 멕시코 같은 비회원이지만 또 중요한 비회원 주요 산유국을 말합니다. 미국은 아니죠. 미국도 주요 산유국이긴 한데 미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오펙 보고서를 참고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이 한때는 오펙 플러스 대표단 내부 회의를 통해서 오펙 보고서의 전 세계 석유 수요량 예상치를 낮추라고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요량 예상치가 줄면 오펙도 원유 생산을 많이 늘릴 명분이 없어지는데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존재감을 내보이기 위해서라도 오펙이 원유 생산을 대폭 늘리는 데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탓에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석유 수출 제한 같은 각종 경제 제재를 받고 있죠. 각종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의 올해 산유량은 약 8%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 세계 생산량으로 치면 하루 300만 배럴만큼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워낙 세계 3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공백이 그만큼 큽니다. 미국이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제재를 완화해서 두 나라의 석유 공급을 늘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지만 그래봐야 두 나라가 합쳐서 하루 100만에서 150만 배럴 정도 추가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러시아의 공백을 메꾸기가 힘들겠죠. 러시아는 300만 배럴 공백이 나고 있기 때문에요. 앞서 5월 중순에 오펙이 월간 보고서를 내면서 올해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하루 32만 배럴 감소한 347만 배럴로 낮췄습니다. 그 결과 하루 단위 기준 올해 총 수요는 1억 29만 배럴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올해 총 수요 전망치는 직전 달인 4월 예상 때보다 22만 배럴 줄어든 셈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 긴축 정책, 또 우크라이나 전쟁들이 오히려 석유 수요 증가세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물론 오펙 플러스는 5월 보고서에서 석유 수요 증가율 전망치를 낮췄지만 이달 2일 열린 6월 산유량 결정 회의에서는 앞으로 7, 8월 두 달 동안 생산 규모를 하루 평균 64만 8천 배럴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 평균 43만 2천 배럴 증산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 증산 규모를 1.5배로 확장한 거예요. 미국과 유럽 같은 이런 주요국 나라들의 끈질긴 요청을 반영을 한 건데요.
다만 5월 이후에 중국의 상하이 봉쇄 해제, 또 주요국 해외 관광 방역 규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석유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여름이 오면서 냉방 수요 같은 것이 늘어난다면 이래저래 에너지 수요가 더 팡팡 늘기 때문에 유가도 당분간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솔직히 말해서 친환경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의 시대입니다. 이어서 15일 수요일에는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이 우리 시간 오전 11시에 5월 산업 생산을 발표하고요. 이어서 저녁 9시 반에는 소비의 메카 미국에서 상무부가 5월 소매 판매와 수입 물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요즘 경제 침체를 살릴 구원투수는 소비자라고들 많이 하죠. 특히 미국은 경제의 약 70%를 민간 소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뭘 많이 사야 합니다. 그런데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 특히 유통주를 중심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소비가 생각보다 별로라는 판단을 하면서 경기 침체 그림자가 커졌다고 생각하면 유통주를 우선 내다 팔기 때문이겠죠. 자, 이제 16일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이날이 사실 이번 주의 핵심이죠. 한국 시간 기준 새벽 3시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이번에도 빅스텝을 밟을 거란 예상이 많은데요. 빅스텝이란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5%포인트 올리는 과감한 긴축 정책을 말합니다. 반대로 베이비 스텝은 한 번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리는 점진적인 긴축 정책을 말하죠. 어쨌거나 또 이번 6월 FOMC에서는요, 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뿐 아니라 분기별 경제 전망도 내놓습니다. 물가 상승률뿐 아니라 성장률, 고용, 기준금리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만 요즘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 다들 낮추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로서는 무턱대고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어서 새벽 6시에는 브라질, 또 저녁 8시에는 영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자, 이제 17일 금요일에는 유로존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주말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준 위원들에게는 FOMC를 전후해 약 2주간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블랙아웃 기간이 있는데요. 이 블랙아웃 기간이 미국 시간 기준 6월 16일 목요일에 해제됩니다. 우리 시간 기준으로는 아무래도 17일 금요일이겠죠. 연준 위원들이 FOMC 회의를 막 마친 시점이다 보니까 과연 어떤 소감을 말할지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한 번쯤은 참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